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과 우위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실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로우 평창 이벤트에 당첨된 시민 20명을 대통령 전용 열차 트레인1에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청와대와 주요 그룹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사전에 언론 보도되면서 줄 세우기식의 간담회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연기되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일 관계 및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루훗 빈자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 장관을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급성 디스크가 와서 6개월 만에 휴식 중이라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가 문 대통령의 운명 중국어판이 12월 중국 서점에서 판매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수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우 송은정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12월 20일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 우리 그레이프한, 안포도님, 잘하고 계시나. 네. 고생 너무 많았어요. 오늘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 1년 내내 지금 대선 네.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결실을 잠시 후에 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지금 받은 소식으로는 11시 15분쯤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결정한다고 공식 선언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 당대표 마음대로. 당대표가 그냥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발상을 하는지.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죠? 예, 이미 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바로 김한길하고 네. 안철수하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통합선언했던 2014년 네. 사례가 있죠? 네.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인가요, 그게? 2013년이었나요? 14년 맞을 거예요. 네. 예, 14년입니다. 네. 그때 안철수 달랑 한 명 있는데 네. 그걸 당대당 통합을 했어. 김한길은 다시는 이 우리 당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예. 아우. 사실 근데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거 합당 선언하고 나면은 네. 이제 국민의당에서 난파선에서 또 뛰어내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천정배, 정동영 등등 박지원? 호남 쪽에서는 뭐 탈당할 것 같아요. 탈당은 자유니까 하시고 입당만 민주당 기웃거릴 생각은 그래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뉴스를 못 보니까 11시 15분쯤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쯤 혹시 안철수 합당 결정 뉴스 올라오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는 합당 소식 오프닝으로 잠깐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주재하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네, 4주 만에. 예, 이 자리에서는 일단 우리 방중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하고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 그리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특히 중국인 혐한 정서가 그동안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그 중국인들, 13억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고 왔다는 부분. 맞죠. 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네.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드시면서 예, 혼을 담은 밥이에요. 그렇군요. 예, 혼을 담은 밥. 네, 황홀한 대접을 받으시고 혼이 담긴 밥을 식사를 하고 오셨다. 그래서 그 혼이 중국인들에게 전해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의 그럼 시급한 그 숙제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이제 이렇게 사실 그 중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의 이제 정상 외교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그 1년 동안 있었던 외교에 대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하셨는데 일단은 취임 7개월 중에 7개 국가를 방문을 했고 그 외에 뭐 유엔 총회라든가 G20, 에이펙 저희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물론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런데 많이 다자협의에 참가를 했고 정상회담
그 18개국의 정상을 제가 만났다고 소개드렸었는데 그 횟수는 40여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막 4번씩, 3번씩 만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출범할 때 물려받았던 그 외교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웠다. 그 무너졌던 외교 상태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외교가 네. 파탄 상태였잖아요. 그죠? 네, 그 맞습니다. 파탄 났던 외교를 지금 복원을 해놨습니다. 뭐 일단 방중 같은 경우는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서둘러서 했냐 하는데 아니 원래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굉장히 박근혜가 시진핑 뒤통수 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시급한 현안 때문에 서둘러서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가면 네. 2월은 평창 올림픽이죠. 3월은 중국 전인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냥 하염없이 내년 그냥 상반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과 동포들은 한국인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거고, 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뒤에 전해드리겠지만 강경화 장관을 또 곧바로 일본에 지금 아베 총리한테 보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다녀오시고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특히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열받아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인민해방군 사열받고 하면서 그렇죠. 미국도 그래서, 열받고 북한도 아니 중국도 예. 열받고 다 열받아 있었죠. 다 열받아 있었던 그 나라들을 다 다독거리면서 네. 문제를 다 해결을 한 지난 7개월의 외교 성과였습니다. 네. 특히 7개월 동안 외교에 정말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외교 우리의 방향, 네. 이 지향 방향이 실사구시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돌려서 얘기하면 성대한 의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교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어내느냐, 어떤 성과를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실사구시 정신으로 앞으로도 외교를 펼쳐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본회의 네.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으로 이런 말씀하신 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떠들고 있는 홀대론이라든가 혼밥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회적인 어떤 반박처럼 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오셔서 중국 현지에서 지금 훈훈한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이제 CBS 김중호 특파원 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칭찬을 드렸던 기자인데요. 네, 이분이 지금 현지의 상황들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또 전하는 로컬뉴스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그 중국 현지에 있는 특파원들 중에 눈에 네. 띄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CBS 김중호 특파원. 네. 이렇게 좋은 기사 쓰면 제가 아주 정중하게 아유, 그럼요.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뉴스원에 뭐 잠깐 조금 우리 뭐 그 욕도 좀 먹기도 했지만 뉴스원에 무슨 기자도 있는데 고정 코너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분도 하여튼 어젠가 그저께인가 또 좋은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네, 찾아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그 베이징 시내 한복판 그 식당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식당이 네. 지금 당시에 대통령님 드시던 막 사진까지 걸어놓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할 정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 인민들의 그 혐한 감정이 풀린 방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콘텐츠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그 문화예술 쪽이죠. 그 네. 콘텐츠의 날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 갑자기 100여 곳이나 참여한다고 늘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전체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했고요. 지금 이제 조금 결실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팩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언론 논조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있을 수밖에 그죠? 없죠.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경남 도민일보도 좋은 기사 썼습니다. 썼고 좋은 기사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반응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또 우리 송영길 의원 트위터에서도 또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 유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이죠. 네.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취소됐던 장학금이 갑자기 대통령 방중 다음 날 갑자기 다시 지급되기로 했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이 사연을 보면 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반한 감정 때문에 식당에서 쫓겨나고 기숙사 유학생들 있는 기숙사로 불량배들이 쳐들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꿈을 안고 중국으로 건너갔던 건데 그렇죠. 그걸 그 혐한 정서 때문에 반한 정서 때문에 그냥 쉽게 접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묵묵히 견디고 있었던 그 상황이
우리 대통령님 덕분에 풀린 해소가 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게 다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네. 이문덕입니다. 5시간 버스 타고 가서 선거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트윗 내용을 중앙일보에서 웬일로 기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제가. 중앙일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기자를 봐야 되는 건데 네. 문 대통령 방중 후 취소된 장학금 받게 됐어요. 이런 아주 좋은 제목으로 중앙일보 최혜선 기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칭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 밖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밖에 변화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네. 대통령께서 충칭 현대차 그 차 공장에 방문하셨을 때 같이 있었죠. 네. 대통령 방중한 이후에 효과를 지금 톡톡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맞춰서 전기차 신차를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환구시버 환추스바오 인터넷판에 대문에 갑자기 우리 한복 입은 여고생들 사진이 그 좀 붙었어요. 원래 그런 거 아예 한국에 관련된 거 다 싹 지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중국 국영 여행사가 있대요. 중국은 여기에서 갑자기 또 한국 관광 상품을 대거 판매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이야기. 아모레, 한국 화장품, 하나투어 등 중국 관련 소비주 등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있던 내용이고요. 네. 저랑 가끔 술을 마시는 제가 애정하는 후배인데요. 네. 예. 이 기사가 어제 그저께 네, 나온 이틀 전에. 기사인데 네.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맞습니다. 홀대론 제목을 잘 뽑았어. 홀대론에도 불구하고 홀대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 일제히 급등 해가지고 중국 관련주들 요즘 주식 시장 아마 괜찮을 겁니다. 당분간 계속 좀 잘 갈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을 텐데 네. 아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정말 놀라운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이게 바뀌었다 저게 바뀌었다니까 되게 놀라울 뿐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밖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나와서 심의 의결이 됐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안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그동안 정말 문제가 됐던 네, 네.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정말 긴급하게 출동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 생명을 구하다 보면 네.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러죠? 물건이 예.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진짜 물어내라고. 사람 살려냈다니 살려놨더니 진짜 그 강물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죠. 빠진 네.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응급 구조할 때 네. 그 심장 박동, 심장 멈췄을 때 그 긴급 구호하다 보면 네네. 이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거 부러지는 아닙니까? 경우가 있죠. 네. 보통 부러지게 되어 있대요. 예. 이걸 하게 되면 부러지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치료비. 치료비 내놓으라 이렇게 되면 누가 사람을 함부로 구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여튼 이 법률이 굉장히 이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서 네. 법률안을 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증명수단과 관련해서 그 일부러 고의성이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네.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해주거나 혹은 면제해주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몰카 범죄에 관련된 후속 조치가 하나 나왔어요. 입법이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뭐 이런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는 곳에 CCTV를 비롯한 고정 카메라라든가 이동용 카메라라든가 모든 걸 다 이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촬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사실 목욕탕하고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뭐 설치하지? 예를 들어서 공중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탈의하는 쪽에 뭐 훔치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지켜보겠다고 CCTV를 달기도 하잖아요. 그 업주들이. 탈의실은 한편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목욕탕 내부라든지 뭐 화장실 쪽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또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런 특별고등학교 있잖아요. 일반고로 전환한 경우에 재정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사고 외고가 모두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안 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잖아요. 네. 그야말로 자율형 더군다나 사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비도 굉장히 비싼데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 그냥 말 그대로 자율형으로 해라. 돈 많이 낼 의향이 있는 그렇죠. 학생들 받아가지고 학교 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네. 해. 맞습니다. 국가에서 왜 거기에 돈 대줍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국가 세금은 일반고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쪽으로. 공부하는. 예. 네,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우리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그 학교들이 그렇게 하죠. 이제 지원금이 없으니까 학비가 정말 뭐 대학보다 더 비싸게 네.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주 4.3 사건 피해 신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연장을 해서 내년 말까지로 다시 재설정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저 두 분 같이 나란히 서 계시는 그림이 왜 이렇게 보기 좋습니까? 든든하죠? 네, 너무 네. 너무 든든합니다. 저희가 그 우리 이낙연 총리 편 그 전에 업로드했는데 그게 네. 재생수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유, 좀 재밌었습니다. 네, 나왔는데 오늘 자정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또 올렸어요. 네.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반응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렇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쭉 네, 소개를 인물 해드리죠. 탐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이외에 지금 한 가지 더 추가한 일 잠깐 드릴게요. 이건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열심히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약값이 노인정액제라고 해서 내년부터 인하가 됩니다. 네. 1월 1일부터고요.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에 지금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으로 일괄 그 비용을 내고 있어요. 정액제로. 그게 1,000원으로 내려간다. 그다음에 네. 만 원부터 12,000원 구간에서는 30%만 냈었는데 그거를 20%만 내는 걸로 할인이 되는 네. 거고요. 그 이상은 변함없이 30% 내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값이 조그만 소소한 금액이지만 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 그렇죠. 또 드시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그럼요. 또 굉장히 막 아끼시는 분들이라서 네. 이게 아마 실감이 많이 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소식 또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어제 이건 배 아픈 소식이 있었어요. 네. 헬로 평창 진짜. 이벤트에 당첨됐던 시민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짜증나. 짜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코레일 직원들 만나서 격려하시는 사진이고요. 트레인 1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전용 열차. 이게 원래 1979년에 처음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시민들한테 개방한 거는 역대 최초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을 시승을 했는데요. 시험 운영을 한 거죠. 경강선이 오는 22일이니까 내일 모레 개통이 됩니다. 네. 진짜? 네, 멘트를 하셔야죠. 지금 웃고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너무 배가 아파서. 네, 지금 막 질투심 네, 부글부글입니다. 그러니까요. 멘트를 못하고 계시는 우리 권순 기자.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이 멍멍이래. 저기요 방송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강선 KTX를 이용을 하면 서울에서 1시간 54분이면 강릉까지 도착을 한답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지금 거의 뭐 차로 가면 3시간, 일반 열차는 6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새해 그 동해에서 그 일출을 보고 싶으신 분들 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주셔야 된다. 지금 동해안 지역 부동산이 엄청 많이 올랐대요. 그렇겠죠. 네, 강릉뿐만 아니라 그 주변 속초 그리고 네. 강릉 아래쪽이 동해 삼척이잖아요. 그 지역까지 네. 예, 부동산이 다 올랐대. 예. 참 그렇군요. 이거 이런 타고 시절이 싶네요. 옵니다. 네, 예. 강릉을 예. KTX 타고 1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다. 놀랍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식사하시는 거 잠깐 보셨지만 이제 강원도 나물밥 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맛있겠습니다. 네. 저 도시락을 오찬으로 드시면서 대통령님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라는 이야기고 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KTX 타고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 당연히 이제 귀한 일 아니겠냐.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아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배가 아파가지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막 아이씨 네, 그래서. 막 네. 왜 어이가 없지?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원래는 이니시계만 이제 상품으로 걸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티켓 네. 판매를 위해서. 근데 오찬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문 대통령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홍보가 저기에 제 패친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 저 분이 패친이요. 네. 저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패친들한테 좀 밀어달라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패친들이 막 밀어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신적폐 인증 예. 사진을 어제 올리셨어요. 네, 굉장히 부러운 사진인데 개인 신상을 위해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네, 저거 보고 제가 어제 밥사라고 해야지. 대본 작업을 때려쳐야 되나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네. 왜 이렇게 오늘 허탈한 웃음만 자꾸 나오지?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열차 안에서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또 기자간담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체육기자단을 불러다가 열차에서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것도 기자단이랑 같이 열차 안에서 하는 거는 최초다. 최초 간담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하는 이유는 목표는 딱 하나다.
오로지 평창 올림픽을 언론에서 잘 홍보하고 붐업해달라는 성공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기자 간담회를 기차에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기사 좀 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중국인들한테 폭행당했을 때 우리 한국인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우리한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를 하나의 어떤 정파, 나와 다른 한 정파가 집권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히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사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이 있잖아요. 기자들한테도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를 쓸 때는 마치 조국이 없다는 듯이 무슨 일본 언론 기사 쓰듯이 그렇게 써놓고 맞았을 때는 한국인을 앞장세우면 누가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창올림픽도 맞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이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잘 되자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기자들의 이제 뭐 질문과 또 대답 대통령님의 답변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이제 어떤 부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평창이 국민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기간을 우리 국민들이 지나쳐 왔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좀 치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뭔가가 막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의 축제가 되게끔 정부 차원에서 뭔가 다양한 아이디어 이벤트를 준비해서 하나 둘 풀어낼 것 같아요. 네. 보따리를 풀 것 같습니다. 보따리.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동계올림픽 이런 컨셉으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대통령님 저 말씀 자체가 네. 지금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부터 해서 그렇죠. 관련 부처에서 쭉 막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올림픽 시설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취임 직후에 처음 물려받았을 때는 평창 올림픽이 적자가 3천억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국고 지원도 좀 늘리고 또 기업 후원금도 뭐 많이 모이고 하면서 적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흑자는 못 보더라도 수지 균형은 대충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놀랍습니다. 네, 야, 일단은 뭐 어떻게 이렇게 국고 됐었는지. 지원도 좀 늘렸고 기업 후원금이 네. 목표보다 좀 더 많이 이제 거쳤대요. 네. 예, 그래서 적자 걱정은 일단 덜었고 네. 문제는 이제 사후 문제죠. 일단 한번 사용한 그 시설을 네.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유지 관리비도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드니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후에 대한 걱정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최문순 지사라든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네, 예. 또 우리 문체부도 있고 하여튼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는데 그 역대 올림픽 혹은 국내외 스포츠 명장면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네. 동계 스포츠로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금메달 딸 때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그 외에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매 경기가 다 인상이 남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이 안에서 외신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네. 네, 그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주간 방송사래요. MBC, NBC. NBC, 네. 미국 네, NBC입니다. 우리 뉴비씨를 줄이면 NBC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좀 강조하신 거는 평창올림픽 자체가 안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뭐 네. 북한 때문에 걱정을 좀 하는데 북한이 올림픽에 피해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 태도에 달려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만약에 올림픽에 참가한다거나 혹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일정을 좀 뒤로 연기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한다는 검토하고 예. 있다. 미국이랑 같이 상의 중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5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일 동안은 북한 하는 상황 얌전히 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훈련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 제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는 우리 승무원들도 격려하는 사진도 올라왔는데, 대통령님 격려하시는 저 표정이, 웃음 미소가 너무, 너무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표정이고요. 또 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단이 이날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참석하셔서 격려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단도 굉장히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분들도 로또 맞으셨죠? 약간 하루 종일 그 평창올림픽 홍보에만 매진한 날이셨는데 어제는요. 그 관련해갖고 이제 방중 성과이기도 한데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양양, 우리 강원도 양양에서 중국 8대 도시를 잇는 올림픽 하늘길을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양양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네. 참 그 공항이 놀고 있습니다. 음. 예, 안타깝죠. 네. 거기가 원래 이제 속초 공항도 있었고 강릉 공항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공군 기지를 공항 같이 쓰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양에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네. 예, 뜨지 않는데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인들한테 비행기 타고 내려서 버스로 2시간, 3시간은 이웃 동네 가는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양양 같은 데를 잘 활용하면 예, 중국인들이 양양으로 와서 서울로 넘어올 수도 있고 네, 평창으로 예, 갈 수도 있고. 그 근처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올림픽 관람을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금 소식입니다. 예, 보니까 광저우, 하얼빈, 허페이, 창저우, 스좌장, 항저우, 선양, 상하이 등의 이제 주요 도시가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뭐 베이징하고 산둥성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잘하면 10개 도시 가깝게 양양으로 직행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정말 50일 남았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성공을. 잘 성사되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네, 이게 굉장히 좀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부터는 이제 좋은 소식이 끝났고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그 비공개로 대기업 간담회를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오늘. 그런데 이게 이제 연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뉴스로 나갔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저는 예,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보안을 지켰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기사가 나갔다는 것은 그 연락을 받은 기업 쪽에서 흘렸는지 참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이유가 8개의 대기업을 이제 부른다는 얘기인데 그게 마치 무슨 재계 순위별로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다시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시선 자체를 무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계 서열 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추첨해서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재계 서열 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GDP 생산 기여도에서도 그 순위가 아마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고요. 네. 그 매출의 규모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고용 숫자도 많을 거고. 그렇죠. 경제를 담당하는 예, 그 그래서 양이 큰 거죠. 사실 그런 대기업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눈치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흠 안 잡히려고 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움츠려 들어서 그렇게 흠 안 잡히기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흠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떻게든 꼬투리를 다 잡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꼬투리 잡고 저렇게 해도 꼬투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무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좀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간담회 의제나 이런 게 별도로 없이 그냥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청취하는 쪽에 이제 간담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정을 다시 잡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좀 일정이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정 망쳐놓고 도리어 그 일정 취소했다고 또 큰 소리 치는 기사도 있긴 있어요. 네. 네, 뭐. 지금 이게 그 공개적으로 만나라.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그걸 비유하고 그걸 또 갖다 붙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박근혜는 1대1로 따로따로 만났어요. 예? 이재용 따로 만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요. 재계서열 8위까지 그 기업 관계자들하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네. 그다음에 홍장표 경제수석, 그리고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등
같이 만나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박근혜 국정농단하고 비유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갖다 붙일 게 따로 있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공개 회의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일반 기업체도 비공개 회의가 있어요. 모든 회의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네, 참 저런 한심한 기사를 쓰면서 자기 얼굴까지 저렇게 사진까지 딱 붙여놓고 저렇게 하고 싶은지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언론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주작질이라고 하죠. 계속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굴 찍겠나? 라는 제목으로 해서요. 여론조사 결과를 양자 대결 문 대통령하고 안철수를 붙여놓고 46.3 대 45.8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근데 봤더니 여론조사는 4월 12일 날 그러니까 안철수가 가장 거품 심했던 그때의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지금 어제 저 기사를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진짜 너무 어이가 진짜. 없는 상황이죠. 진짜 어처구니가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게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언론사라는 데서 4월 12일 여론조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까? 네. 지금 내일이 12월 선거일이라면? 12월 지금 19일 날에 네. 그리고 제목이 4월 12일은 진짜 와 그때 제일 심할 때죠. 언론에서 안철수 얼마나 네, 띄워주던 네. 시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거기다가 제목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이라는 제목 자체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여론조사를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게 4월 10일 여론조사를. 그 지금 제 기사 제목대로 하면 12월 18 적어도 12월 18일 날 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17, 18 뭐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기사 자체를 또 욕을 먹었는지 또 삭제해버렸어요. 아니 무슨 언론 기사를 저렇게 멋대로 올렸다가 삭제를 막 멋대로 했다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한심한 저것도 이해가 안 것들이야, 갑니다. 한심한 것들. 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언론들 진짜. 심각한데 그 민원련에서 방중 홀대론 대통령의 방중 홀대론에 보도한 그 언론사들도 집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TV 종편들이죠. 그 지상파 네. 포함해서 MBC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소식을 최소한으로 노출했습니다. 1등입니다. 최소한으로 노출. 그 다음에 KBS가 그 다음 2등. 그러니까 노출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안 간척한 거예요. 무시 전술. 대통령 네. 그냥 무시 전술을 하고 있고 TV조선이 지금 보시다시피 방중 홀대론, 가짜 홀대론을 최다로 보도한 게 TV조선.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한 거예요. 쟤는 많이 떠든 거죠. 네거티브로. 이게 진짜 봤어요. 조중동 같은 경우는 정파적으로 총공격을 한 겁니다. 네, 총공격을 한 건데 그 나머지 언론사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는 언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냥 입 쳐닫고 눈 멀뚱멀뚱 뜨고 구경하고 있는. 아이고. 이번에 방중일 땐 한경이 좀 그랬죠, 그죠? 한겨레 아니, 경향 그쪽이 언론사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예? 그렇게 소신도 없고 그냥 같은 동업자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반대되는 기사 못 쓰나? 심각합니다. 네, 저 홀대론을 아직도 떠들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제 방송에서 정규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을 해가지고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많다, 가장 문제가 많다. 이게 정봉주 저 어제 이동영이 이야기했는데 정봉주도 마찬가지고 뭐 그 시사 좀 다룬다고 온 세상 일 다 아는 척하고 온 세상 일 다 아는 척하기 좋은 직업은요 기자예요. 기자라도 좀 해보든지. 기자들은 그래도 두루두루 뭐 법조, 경찰, 증권, 산업 두루두루 돌면서 정치까지 두루두루 돌면서 두루두루 본 게 있고 또 두루두루 기사를 썼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기자들은. 아니 정봉주는 도대체 뭔데 얘가? 그렇게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뭘 알아? 네, 외교 선수들이 가서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거다. 우리 대통령은 수모를 당하셨나요? 저는 진짜 금시초문인데다가 외교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선수처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정봉주 같은 애도 결국은 기존 언론사 기사 보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야. 얘가 뭘 알겠어요, 정봉주가. 그냥 언론사 기사 보고 짜집기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종편에 나오는 온갖 패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 언론사가 써놓은 그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그걸 정리해가지고 나와서 떠들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헛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맞습니다.
폐해 중에 하나죠. 이거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잘못된 기사를 보고 심지어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 의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봉주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할게요. 제가 정봉주는 2004년 열린우리당 원래 총선 후보 뛸 때 제가 한 몇 번 봤어요. 서영석 더비평 하던 서영석 대표하고 그때부터 봤는데 주제 파악이 좀 잘 안 돼. 주제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2007년 대선 때 BBK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그 고생이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헌신했다. 그때 대변인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들어간 거예요. 대변인 공식 입이니까. 그때 뭐 BBK 정봉주만 떠들었어요? 그 이명박이가 정봉주를 영웅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의론일 아니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그 훈장 하나 가지고 자기가 정의의 심판자인 양 그렇게 함부로 입 털고 그러면 혼난다 너. 노무현 대통령 네. 때 정봉주 이 새끼가 네, 뭘 그거 알고 했는지 있죠. 다 알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하면 그 과거의 흑역사를 우리가 지워주지만 잊어주지만 또 이런 삽질을 하면 흑역사 다 꺼내 들고 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삽질했던 수많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 꽂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잊지 팟캐스트 않죠. 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고 이게 깝치고 있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언론들이 정말 심각하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문파 타령 정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경향신문 블로그인데요. 네. 서민 저 사람은 본인이 기생충인가 봐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이야기라고 썼는지. 호를 앞으로 기생충 이렇게 붙여주면 네, 될 것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기생충 서민 선생. 네, 문파가 미쳤다라는 예. 제목으로. 자, 이거는 제가 약간 아는 사람이라서 서민 씨가 나를 아는 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 서민 씨가 서프라이즈에 글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쓰던 사람이었고 저 사람도 한때 노빠였던 사람이에요. 왜 노빠였던 저러나요? 사람인데 아, 2007년 완전히 우리 대선 패배를 모두가 예감을 했잖아요. 네. 예, 정동영이가 대통령 후보 되면서 모두가 패배를 예감할 그렇죠. 때 서민이가 차라리 박근혜를 찍자고 했던 칼럼을 썼단 말이에요. 막판에. 아, 예. 그때 그래서 지금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는데 이 심리가요 이런 겁니다. 골수 주사파가 뉴라이트로 전향한 거 그거하고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겁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좌절하면 변절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빠였던 서민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2007년도에 좌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절을 해서 도피처로 찾았던 게 박근혜 찍자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자기 혐오, 자기 부정이에요 지금. 저렇게 계속 문파 타령을 하잖아요. 서민 같은 경우는 계속 문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저건 자기 혐오예요. 자기 혐오, 자기 부정. 그 유라이트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한 겁니다. 흐름 자체가. 네. 저런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쓰고 하다가 좌절하고 변절하고 혹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내용도 아주 심각합니다. 뭐 문파들의 정신에 병이 들었다. 병이 깊어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와, 거의 뭐 정신 그러면서 너무 웃겨요. 걸핏하면 너희 신문 절독해 버릴 거야라고 하는 통에 문파들이 가난한 언론들은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힘없는 시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언론들은 항변할 수 있고 시민들은 항변하면 안 됩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짓거려놓고 여기다 지금 권순욱 기자 트윗하고 김어준 총수 발언을 인용해갖고 저거를 근거로 막 비판을 썼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서민이 지금 저렇게 개소리를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저는 경향신문이 진짜 나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버젓이 공간을 내주고 그러니까요. 문파라고 하는 혐오, 이건 사람을 혐오하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을 혐오하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언론사가 그냥 공간을 내주고 쓰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언론사로서의 기본 양식을 완전히 저버린 맞습니다. 행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서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런 거죠. 동네 개새끼도 자기 집 앞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인 옆에 있으면 아주 용감한 게 또 강아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 옆에서는 막 사람들한테 왈왈왈 짖어대잖아요. 근데 주인하고 떨어지면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저 칼럼을 보면서
경향신문이라는 언론 권력에 빌붙어서 왈왈거리는 개새끼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경향신문 타이틀 떼고 한번 나와봐. 저렇게 지저댈 수 있는지. 그냥 하여튼 그냥 불쌍한 인간입니다. 저는 뭐 사실 저걸 보면서 그렇게 화도 나지 않았어요. 화도 네. 나지 않았는데 다만 언론사한테는 뭔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바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사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걸 우리 소송인단, 우리 대통령님 지지자들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라든지 그다음에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뭐 시민들이 열받으면 뭐 기레기라는 둥, 뭐 경찰, 뭐 떡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문바라고 얘기하는 걸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 기자들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언론도 분명히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자한테 경찰이니 뭐 떡검이니 이렇게 조롱하는 거랑 시민 조롱하는 거랑 분명히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못난이들이에요. 정말, 네. 오죽 할 일 없었으면은 시민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시민들이랑 싸우고 있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력을 칼을 시민들한테 지금 휘두르고 있는 정말 한심한 경향신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계속 절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저런 언론사는 망해야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중동은 적, 한경원은 우리 편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 언론을 네 편 우리 편으로 합니까? 제가 헛소리해도 헛소리하면 저를 까야 돼요. 시민의 권리는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비판하는 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헛소리하면 그냥 묵사발 내는 거예요. 네. 묵사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과 언론 간의 지금 전쟁이죠. 거의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힘보태는 우리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석현 의원이 현수막을 아주 또 멋있는 현수막을 걸어주셨더라고요. 네, 언론은 홀대. 그렇죠. 네, 중국은 환대. 잘하셨습니다. 민주당에 네. 이런 분 많으셔야 됩니다. 카피 참 잘 뽑았네요. 네, 잘 뽑았어요. 네. 이석현 의원님 네. 아주 칭찬드립니다. 네, 칭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저렇게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민주당 관련해서 당대표실을 무단 점거했던 민노총 있잖아요. 네. 황당한 입장문을 내놔서 제가 어제 이거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갇혔대. 민주당 야. 당대표실에 갇혔습니다. 아, 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 국정원 김하영이가 셀프 감검했던. 네네, 그 떠오르죠. 댓글 조작 사건 할 때. 네. 아니 지들 발로 환영하지도 않은데 지들 발로 걸어 들어가 놓고는 네. 감금당했대. 와 이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런 애들이 진보를 팔고 민주를 팔고 하니까 일베 같은 애들이 날뛰는 거예요. 일베 같은 애들이 저런 거 보면서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쪽지를 막 써붙여놨어요. 민주당에서 주는 뭐 전기 매트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받겠다. 사무실이 너무 춥고 난방도 안 되지만 우리 동지들을 들어오게 해달라. 동지들이 주는 걸 받겠다. 뭐 이런 걸 갖다 저건 써붙였어요. 근데 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 뭐 이쁘다고 그런 걸 또 주십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하는 거 아마 안 받았나 본데요. 다른 그 자기네 민노총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민주당에서 막았거든요. 아예 점거를 하려고 하니까. 저걸 뭐냐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안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야야야야 들어와 하면서 자기네 식구들 못 들어오게 야 했다고. 음식 갖고 와. 응.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깡패도 이런 깡패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내야지. 어? 지금 갇혔다며. 지금 갇혔다니까. 갇혔다 그러니까 경찰이- 다 빨리 내보내세요. 그렇죠. 경찰 불러서 구해드리세요. 갇혔다는데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좀 강단 있게 할 때 강단 있게 하라고요 좀. 저런 거 하나 아직도 처리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저지랄하게 놔두고 있나? 와, 저거 계속 놔두면 민주당 이미지가 그러니까 허접한 정당 되는 바보 겁니다. 같잖아요. 허접한 정당. 호구. 아니 왜 민주당에다 요구할 게 아닌 일을 왜 민주당에 와서 요구를 합니까? 저 완전 깡패 새끼들 아니에요 저거. 정확히 깡패죠. 어? 깡패 새끼들이 남의 집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행패 부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밥 갖고 와. 물 갖고 와.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세요 민주당. 네, 맞습니다. 빨리 좀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가야 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갔어요. 네. 네. 1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방일 중인데요.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고는 지금 첫 방일입니다. 와 저는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네.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네. 이 스케줄은요 한중 정상회담 스케줄을 맞춰서 잡아놓은 거예요. 한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난징 대학살 추도식에
노영민 대사도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국 그 당일날 중국에서 직접 메시지도 내보냈잖아요. 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 사실 불쾌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 사실 근데 그렇게 하겠죠. 네. 와 바로 갔어. 네. 이거 그때 이미 다 짜놓고 해놓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래서 저는 천재적이다. 맞습니다. 예, 감탄을 했습니다. 이 뉴스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뼈 한 번 쳤으니까 얼른 네.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대신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국 간 과거사로부터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네. 네, 우리 김대중 오부치의 그 공동선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20주년이 된 또 뜻깊은 해가 내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양국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 벌써부터 기대감이 생기죠. 네, 내년 20주년을 맞아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있겠죠. 같은 그럴 것 그런 같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그 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얽혀있던 박근혜 때 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또 예?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그것도 풀려고 부랴부랴 급조한 게 위안부 합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건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그 회담을 통해서 뭔가 얽혀있는 한일 관계도 뭔가 풀어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평창에 꼭 오셔라. 평창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전하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일본도 또 이제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 네, 뭐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소식은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 소식입니다. 루훗 빈자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 장관을 만났어요. 네. 예, 네. 밀라빈형 네, 밀라민형 등장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예, 표정이 어떻게 계속 저럴 수가 있죠. 아, 정말 신기하죠. 네, 우리 밀라빈형님 등장하셨고, 네. 그 이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네.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많이 말씀드려 놔가지고 네. 예,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 해양조정장관이라는 자리가 네,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 비슷한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부총리급 직이라고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 확대라든지 교역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왔다. 네, 맞습니다. 여기 저기는 아무래도 해양수산부 쪽이 좀 세겠죠. 그렇죠. 나라 저기는 자체가 뭐 섬나라기 때문에. 섬나라로 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했더니 루후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서 그냥 단지 그냥 정상회담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이어가는 게 양국에서 지금 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그렇죠. 우리 네. 한중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이제 후속 조치들 뭔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또 가질 수가 네, 있죠.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갈게요. 네. 다음 소식은 우리 김기춘 조윤선 2심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심에서도 검찰이 똑같이 7년, 6년을 그대로 구형을 했습니다. 네. 특검팀에서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서 다시 감옥으로 조윤선은 지금 풀려나 있잖아요. 네네. 예, 풀려나 있으니까 다시 감옥 가서 귤 까먹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그 중간에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왜 블랙리스트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었는데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조윤선한테 인수인계 다 했다고 또 중간에 또 발언을 했잖아요. 진술을 이제 다 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다음 달에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고요. 네. 적폐 재판 관련해서는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첫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정에서 좀 추가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문고리 권력이죠. 네, 이재만이 그 국정원 돈을 박근혜 지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봉투가 네. 올 건데 받아라 이렇게 네. 지시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청와대 활동비처럼 써라. 네, 그랬대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문고리도 별거 아니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본인부터 네. 살아야 되는 그냥 거죠. 나 살자 네. 이거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근데 그게 누가 보낸 건지 돈 출처는 어디인지 자기는 몰랐고 그냥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다.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전략이에요, 지금. 네. 이박 탓. 이게 다 박근혜 탓이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우리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프대요.
네, 어제부터 연가죠? 네. 오늘까지 뭐 연가를 쓴다고. 그럼 내일 출근하는 거네? 그런 거네? 네? 탁현민 행정관이요? 예. 아, 오늘까지 연가랍니까? 이틀 동안 연가라는 거죠? 예. 아, 제가 그래요? 본 거는 이틀간 연가 사용한다고. 그런 예. 얘기는 그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예. 예, 네. 내일까지 쉬는 합성 거고. 디스크가 합성 디스크.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네. 예. 근데 뭔가 하여튼 허리에. 몸을 움직일 수가 예. 없다. 와. 아픈가 봐요, 많이. 6개월 그래요. 만에 휴식이다. 응원도 욕도 건강해야 하다. 지금 당분간은 큰 행사 같은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예. 이제. 큰 네. 행사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럴 때 좀 푹 쉬고 예. 건강 좀 기력도 회복하고 그 연말까지 지금 이제 휴가 큰 일정 행사들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풀어져서 그렇게 아팠나 이런 그럴 생각이 수도 들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누적된 피로가. 예. 나도 누적된 피로 어떻게 하지? 네, 계속 긴장하시면 됩니다. 네, 긴장 풀지 않고 계속 대통령님 퇴임하실 때까지 계속 긴장하시면 주변에서 되겠습니다. 다 날 부려먹으려고만 해. 우리 정치 신세계 멤버들도 네. 어? 나 혼자 다 시키려고 그러고. 아 정말요? 아 저는 우리 뉴스인색이 진행할 때 저는 안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네. 이게 그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찾아가서 보려고 했더니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차단된 네.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예, 용어인지. 저도 검색이 안 됩니다. 네네. 예. 아유, 그래서 하여튼 네. 우리 탁경민 행정관 이렇게 쉴 때 네. 왠지 그냥 이참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나 이런저런 이야기나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만나줄지 네, 그리고 쉬는 분은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네, 쉴 때는 쉬게 그냥 둬야죠. 네, 푹 쉬시길 말하는 건 바라겠습니다. 괜찮잖아요. 네, 이런 내가 식으로. 네. 뭐 정식으로 인터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군요. 네, 무서운 분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중국어판이 12월 그러니까 연내에 네. 중국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보니까 출판사가 장수 봉황 문희사라는 출판사인데 판권이 저쪽으로한테 넘어간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판권이 우리한테 판권 여기 저 있잖아요. 우리 있고 저쪽에다가 중국어판 발행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네. 발행하게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영석 대표 그 북팔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그 일종의 판권 판매로 일정 부분 수익을 뭐 음. 하거나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것도 어쨌든 판매량에 따라서 인세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 중국의 대륙의 인민들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게 좀 많이 팔리면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러니까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예. 정말 우리 대륙 친구들 예.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를. 저걸 역수입해서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참. 저기 보니까요, 뭔가. 그 대통령이 중국판 특별 머릿말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대통령께서 중국어판을 위해서 뭔가 머릿말을 조금 추가하신 내용이 좀 더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도 나오고 나면은 좀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좀 많이 예, 대통령님의 좋은 책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빠르게 네.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 안철수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고희석 기자님이 정리를 막 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채팅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우리 그 고일석 기자 이미 기사 쓰셨나요? 모르겠어요. 저기에다가 아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래, 우리 반정선거 나가신 안철수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참 이거 제대로 되려나? 몇 명이나 따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일 숫자 하나 궁금한데요. 숫자 맞추기 해볼까요? 아, 해봐요. 안철수 따라서 바른정당 가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네. 몇 명일까? 아, 숫자 하나 맞추기. 네. 예측하기. 우리 저는 김영석 대표 요즘 예측 뭐 UBC 커뮤니티에서 그거 하죠. 예측 맞아요. 그거 하는데 거기에 올려놓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명 따라갈까? 예. 저는 그래도 한 20명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조금씩 얘기하시네요. 예, 15명, 아니 실제로 10명?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안철수 바른정당 통합 여부. 전당원 투표로 투표 제한. 제한. 예. 당원 투표면은 안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지금 당원들이 대부분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색채가 강하잖아요. 저게 안철수한테 유리하니까 전당원 투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거를 이제 예. 다른 의원들이 저거를 또 안 받으면은 예. 그럼 또 싸우게 되겠죠?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네. 저기 반대를 하고 있죠. 네네. 박지원은 일관성이 있어요. 예, 맞아요. 과거에 그 2015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던 시절에 그때 혁신전대라든지 그 친한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당원
네. 당원의 뜻을 물어보자. 네. 그게 전당원 투표예요. 했는데 박지원은 그때 반대했어. 안철수랑 같이 반대했어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표 당시에 대표 막 물러나라고 해가지고 난리 지랄 떨 때는 네. 전당원 투표 이런 거 네. 반대하고 하다가 지금 저거 할 때는 전당원 투표하자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었고 지금은 본인이다 이거죠. 지금 대표직까지 걸고 투표를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저걸 받을까요? 저것도 궁금하네요. 저게 성사가 될지. 저거 참 큰일이네. 진짜 큰일. 아니 왜 큰일이냐면 어차피 팝콘 각이지만 난민 때문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난민. 네. 저 난민들 저거 나오면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요. 민주당 안에서 있지요. 암약하던 저 인간들하고 통합하자고 하는 인간들. 진짜. 특히 아마 이제 뭐 우리 한 명씩 릴레이 탈당할 때 탈당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멈췄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도지사 출마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그렇죠. 지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사실은 있는 그걸 거예요. 바라고 있겠죠. 마음속으로. 아니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민의당에 얼마나 많아. 전북도지사 같은 경우도 전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선 의원들이 국민의당 쪽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난민들을 만약에 받을 경우에는요.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 속에서도 민주당 깃발을 지키고 있었던 그분들하고의 문제. 예,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예. 심각합니다. 안 돼요. 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안 되는 걸로, 동정 여론 이런 거 절대 만들지 않는 걸로.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했는데 그 쓰레기를 다시 갖고 오자고 하면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거죠. 진짜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재보궐에 매진을 해야죠. 우리 당은. 어떻게든 재보궐 해서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네, 우리 저 쓰레기통에서 탈출하는 의원들을 받으면 안 그냥 된다. 국민의당은 쓰레기통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됩니다. 네, 한송이 꽃을. 네. 저것도 사실은 저 투표도 받는 것도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한동안은 그 국민의당을 그냥 팝콘 먹으면서 구경을 계속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오후에는 박범계 의원 인터뷰가 있습니다. 원래 네. 3시로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법사위가 열린대요. 법사위 열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시에 하고요. 네. 오늘 법사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권성동 안부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시에서 1시간 늦춰져서 4시부터 네. 라이브로 박범계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